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입니다. 바로 일반 사항들 볼게요. 세대수는 총 809세대고요.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7개 동이에요. 위치는 강동구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5블럭입니다. 네, 입지 환경입니다. 고덕 강일 2지구가 여기 위치되어 있고요. 그 안에 요 블럭입니다. 5블럭. 상일동역까지는 대략 한 2km 남짓 돼요. 강일역이 이제 예정이 돼 있죠. 여기는 좀 가깝겠죠. 9호선이 여기 이제 예정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언제 될지는 확실한 계획이 아직 안 서 있습니다. 한강변에 딱 붙어 있고 바로 여기가 강동대교예요. 여기 이제 통행량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죠. 강동대교. 강일 IC, 미사 IC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네, 좀 들어가서 지구 안을 좀 살펴볼게요. 이 주변 외곽으로 이제 녹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근린공원입니다. 뭐 저류조도 있고요. 연결 녹지 이렇게 돼 있네요. 총 5개의 아파트 단지 블럭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공원, 초등학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네요. 동쪽으로도 이제 기존의 아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 땅에서는 그 열려 있는 뷰가 북쪽으로밖에 이제 열려 있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초등학교 돼 있는데 여기 높이를 뭐 한 4층, 5층 정도로 보면 7층 이상에서는 이제 한강이 보일 것 같은데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0층 이상에서 이제 한강이 조망된다고 할게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한 7층부터는 좀 보이긴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멀리 있지 않으니까 한강이. 네, 여기서 바로 배치도 살펴볼게요. 배치도 보시면 좀 난해하게 돼 있죠. 읽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 공간은 흑백 처리를 했습니다. 보시는 컬러가 주동이에요. 건축물이죠. 일전에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 쪽에서도 클러스터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그 컨셉을 갖고 왔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중정형 클러스터형인데 이렇게 길게 어떤 공간들을 계속 잘게 나눴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들이 마당 공간으로 이제 이쪽에서 풀었어요. 클러스터형이죠. 그래서 주로 건축물들이 5층, 6층 이하예요. 그 5층, 6층 이하의 공간에서 클러스터형으로 꽉 감싸면 여기 공간이 상당히 위호감도 있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느낌이.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이 남북으로 길게 길을 통해서 연결을 시켰어요. 뭐 상당히 괜찮죠? 동서로도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각각의 이 마당의 공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건축물들의 높이가 되겠죠. 너무 높으면 이 공간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텐데 여기서는 이제 메인 층수를 보면 5층, 6층이 메인 층수예요. 대부분 이제 5층, 6층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층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5층, 6층을 뺀 나머지 중층 이상의 주동만 제가 남겼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층수들이 대부분 뭐 6층 이상, 6층을 초과하는 그런 층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5층, 6층이니까 상당히 저층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탑상형만 이렇게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4호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 4개가 하나의 코어를 공유하는 이 아파트 동인데요. 탑상형을 이렇게 4개를 뒀어요. 옆에 조감도 같이 볼게요. 중앙의 이 공간 남북으로 한강에서부터 우리 지구까지 이어지는 이 남북의 축을 이 탑상형 뇌동으로 이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당히 개념적이고 잘 푸른 것 같아요. 이 조감도에서도 보시면 바로 요 동들이죠. 이제 4개 동이 이제 탑상형 동이에요. 남북으로 흐름을 얘네들이 상징적으로 끌고 갔죠. 그리고 보이시는 이제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중층 정도 높이의 아파트입니다. 옥상이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 6층, 5층 이하죠. 상당히 낮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조감도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 배치도에 이제 3D가 이제 머리에 들어오실 텐데요. 그래 놓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들이 공간감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상당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뭐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는 아파트가 많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 바람을 좀 실현을 시킨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근데 이제 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클러스터형, 중정형의 아파트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한 가지만 보더라도 24호 라인을 보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향이 너무 안 좋게 돼요.
북향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쪽에서 코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25호, 23호의 이런 프라이버시 간섭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층이다 보니까 이쪽 밑에는 다 이제 연구음영이 지게 되죠. 뭐 이런 단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세대의 거주성 때문에 이런 컨셉을 많이 쓰진 못했어요. 여기 이제 과감하게 이 컨셉을 썼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북쪽에 이제 한강이 있다 보니까 쭉 보시면 북쪽에 이렇게 한강이 있다 보니까 북향이 돼도 괜찮다라는 이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북쪽을 바라보는 세대가, 그러니까 10층 이상의 세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 탑상형 높이 있는 얘네들만 이제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강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쪽도 그렇겠죠. 여기 보면 이쪽에 쫙 깔려있는 저층은 사실은 한강 조망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다 5층밖에 안 되니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저층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저층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507동은 10층 이상에서는 이제 한강이 보일 텐데요.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아닙니다. 10층 이상이. 자, 그러면 한강이 보이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기서 살펴볼게요. 이쪽 505동의 탑상형 19호, 22호 라인은 한강이 조망이 되겠죠. 물론 10층 이상입니다. 507동의 1, 2호 라인 여기도 이제 10층 이상이면 보일 거고요. 여기는 측벽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안 보입니다. 요게 이제 1, 2호 라인도 여기 좀 살짝 삐껴서 여기 한강이 이제 보일 것 같긴 해요. 여기 탑상 11호, 14호 라인 보일 거고요. 여기는 이제 1호 라인 보일 거고 4호 라인은 좀 삐껴서 좀 협소하게 보이게 되겠네요. 여기 뭐 1, 2호 라인 여기도 이제 이렇게 좀 동과 동 사이로 이렇게 한강이 조망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협소하게 한강이 진짜 조금 보이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살짝 보이겠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5호 라인밖에 안 보입니다. 한강이 틈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동들은 사실은 여기 2호 라인도 이제 좀 틈으로 좀 보이긴 할 건데 그거 빼고는 이제 보이는 호수가 여기 13호, 1호 라인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강변에 있는데 클러스터형을 씀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세대가 한강이 조망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좋은 컨셉을 들고 왔지만 이 땅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랄까요? 예를 들면은 굳이 여기가 중고층이 아니고 여기가 중고층이라도 됐는데 왜 이렇게 돌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면밀히 보기 위해서 동호수 배치도랑 같이 볼게요. 여기 19호 라인, 22호 라인 이렇게네요. 여기는 이제 한강이 보이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 11호 라인, 14호 라인, 11호 라인, 14호 라인 이렇게 보일 것 같네요. 7층, 8층 완전하게는 10층이겠지만 8층, 7층까지도 보일 것 같긴 합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여기 1호 라인과 4호 라인을 보면 여기죠. 1호 라인 여기는 시원하게 보이는 호수는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이만큼까지는 시원하게 조망이 될 것 같아요. 여기 4호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틈으로 조망이 가능한 데는 요즘 되겠네요. 여기 밑에는 이제 틈으로 조망이 되겠죠. 502동의 5호 라인, 8호 라인을 살펴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5호 라인, 8호 라인 이렇게 이제 한강이 틈으로 보일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는 이쪽 층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18층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층 꼭대기에 있는 19층 이렇게는 이제 한강이 그나마 조금 시원하게 보일 것이고 요 밑에는 이제 틈으로 보이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층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틈으로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좀 더 한강을 더 많이 조망할 수 있게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아쉽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세대수들이 한강이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단위 세대를 이제 넘어가기 전에 보시면 단위 세대 타입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보시면 이제 단위 세대의 이제 표기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단위 세대 구별법입니다. 여기 보면 84, LA, LAC, LB 막 이렇게 쫙 돼 있는데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보시면 앞에 이제 84 제곱미터 요거는 보시면 1번으로 제가 구분했는데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이 84heb에 101heb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첫 번째 나오는 영문 L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형태, 형식을 구분합니다. 보시면 L은 이건 이제 리니어, 선형, 이제 판상형 타입을 뜻합니다. 이제 판상형
리니어하게 쭉 배치가 돼 있는데 이 리니어하게 배치된 이 판상형을 구분하는 거고요. 그럼 주로 5층이나 6층 이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 LD라고 되어 있죠. 여기 84, LD A, B, C 해서 이렇게 세 개 타입인데 이거는 뭐냐면 판상형이면서 복층형, 듀플렉스입니다. 마지막 T로 시작하는 거 84TA, 84TB, T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제 T가 타워형입니다. 여기가 되겠죠. 타워형. 좀 리니어한 타워형도 이제 타워형이라고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워형이 이제 T자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 뒤에 나오는 이제 숫자 요거는 타입 구분입니다. A, B, C, D 타입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요거를 일단은 숙지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복잡하게 돼 있지만 쉽습니다. 보면 84LA 84제곱미터의 리니어 판상형 타입의 A 타입. 요거 하나만 좀 이상한데요. 보시면 84LA 84 리니어 타입의 A 타입의 C가 뭐냐면 커플입니다. 커플. 물론 이제 추정한 거예요. 뭐냐면 A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그 LAC 타입이 84L 타입 즉 84 판상형의 ABC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LAC는 이제 커플이라 그래서 그냥 하나 별도로 둔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84 돼 있죠. 면적. 그다음 LD 리니어 듀플렉스 복층형이라는 거죠. 판상형의 복층형 ABC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 84T 돼 있고 뒤에 ABC 타입 타워형의 ABC 이렇게 돼 있네요. 101도 마찬가지예요. 101L 101형의 리니어 판상형의 AB 타입 101의 T 타워형의 AB 타입 이렇게 놓고 구분하시면 상당히 구별이 쉽습니다. 그렇죠? 크게 나누면 이렇게 판상형 타입, 복층형 타입, 탑상형 타입 그리고 101회배의 판상형, 탑상형 결국에는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색깔도 유사하게 갖고 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제 배치도에서 위치를 확인하실 때 조금은 수월하실 거예요. 근데 다음은 단위 세대입니다. 여기도 어김없이 이제 치수가 표기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문제죠.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를 해놓고 게다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치수를 표기 안 한 거 이런 거는 정말 하루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치수를 이렇게 넣어봤고요. 치수를 넣는 기준은 현관문의 폭을 1m, 욕실의 깊이를 1.5m로 잡고 이 옆에 보이시는 자 두 칸을 1m로 잡았습니다. 웬만한 그 아파트 스펙이 이걸 따라가요. 그래서 안목치수가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벽 끝선이에요. 벽의 중심선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벽 끝선까지 치수를 재서 기입을 했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3,500이면 3.5m입니다. 제가 역산을 해서 넣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84LA 타입입니다. 여기 판상형의 A 타입 총 54세대고요. 앞전에도 설명드렸겠지만 L이 들어가면 한강 조망이 안 됩니다. 다 5층, 6층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데인데 여기는 향을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기 때문에 요런 데는 주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남향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주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남향이 되겠네요. 보시면 대부분 남향 위주인데 남향이 아닌 동서향을 갖고 있는 호수는 이렇게 되겠네요. 평면을 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타입이 많기 때문에 평면 읽는 법은 제 영상 중에 있습니다. 그 평면 읽는 법, 도면 읽는 법을 확인하셔서 쭉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현관에서 무조건 시작하고요. 현관 들어오면 신발 수납장 있네요. 그리고 크게 창고형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괜찮죠.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쪽에 이제 주방, 식당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가족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침실2에 이제 드레스룸 따로 돼 있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거실에서 또 욕실, 공용 욕실 들어갈 수 있고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안방 같아요. 안방 있고 파우더 드레스룸, 그다음에 안방 전용 욕실. 그다음에 요 위쪽에 침실 3에 이렇게 묶여 있고 여기서 이제 발코니와 대피 공간 이렇게 풀었습니다. 주방에서 나가면 이제 다용도실이고요. 세탁기가 요쯤에 위치할 것 같아요. 이 실외기실은 여기 있습니다. 치수를 살펴보면 거실의 폭이 4.3, 안방의 폭이 3.5, 깊이는 4.2예요. 그리고 각 침실의 폭은 2.7, 3m고 침실 2의 깊이가 4m, 3이 3.6m예요. 주방의 폭은 3.3m고요. 글쎄요, 제가 이 평면을 보고 난해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배치도가 조금 이제 새로운 시도라고 치면 단위 세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형식은 일반적인 형식을 많이 쫓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곽 라인은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이제 단위 세대를 구성할 텐데 요 공간이 뭔가요? 저는 자꾸만 이 공간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공간을 느낄 때 이렇게 이제 문을 통해서 이제 다들 이제 동선이 이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쪽 공간은 이제 어떤 사용을 하는 공간이기라기보다도 동선에 의해서 다 깨지는 공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실을 보시면 상당히 깊이가 좁습니다. 물론 여기 뭐 4m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문이 거의 1m라고 보시면 그 병량이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병량이 3m면 글쎄요, 여기 소파 자리가 어디가 될진 모르겠지만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사실 병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거실의 공간감이 상당히 협소해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풀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한번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이 너무 애매해서 물론 이제 이 거실과 주방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이 공간감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실의 이런 공간이 너무 협소하게 끊어지는 게 기분이 좀 나빴달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쪽에 있던 주방 식당을 이쪽으로 옮겨봤어요. 여기 있던 이제 침실을 이쪽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공용 화장실 여기 있던 거를 이제 이쪽으로 좀 옮겨서 좀 구성을 하면 어땠을까. 지금 이제 아웃라인, 외곽 라인은 이제 그대로 따라간 거기 때문에 확장형 설계라 뭐 면적은 거의 유사할 겁니다. 물론 이제 욕실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딱 공용 욕실이 있는 게 좀 어색해 보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흔히 이쪽 계통에서 은어로 쓰는 이제 빠다빌이라고 하는데 외국의 이제 평면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욕실을 가운데다 두고 다 이렇게 삥 둘러서 복도 공간을 이제 형성을 시켜서 각각의 공간들을 묶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가족실 개념 또는 알파룸 개념의 공간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게 어색하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좀 깨지긴 해도 거실과 주방 식당 공간도 크게 묶어서 거실에 이제 공간감 좀 갖고 가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알파룸 개념의 어떤 가족실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기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욕실도 이제 이쪽으로 좀 갖고 갔어요. 보이시죠? 물론 이제 드레스룸이 좀 작아지긴 했지만 이제 현관에 이제 팬트리도 좀 부족하고 하지만 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도 좀 위로 당겨서 여기 병량도 좀 확보하고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가장 차이점이라면 바로 이 공간이겠죠. 여기 알파룸 공간을 하나 더 뺐다는 거.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네, 다음 84LAC 타입인데요. 총 88세대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LA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면도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드레스룸에 여기 기둥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C 커플이라고 제가 이제 좀 해석하긴 했는데 그 타입은 설명 안 드릴게요. 위치만 볼게요. 위치를 보시면 이제 다 남향 위주로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치면 뭐 선택을 굳이 하라면 뭐 LA보단 LAC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음은 84 LB 타입입니다. 총 58세대고요.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 보면 이렇게 코너입니다. 이 코너 세대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기역자의 이 코너는 북향과 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향, 남향이겠지만 이쪽에 이런 모서리, 위쪽에 있는 모서리들은 향이 좀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이런 거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평면은 읽진 않고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타입이 너무 많아서요. 보시면 이제 현관에 크게 이제 현관 수납 창고 넣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들어오면 이제 침실 2개 묶어놨고 공용 욕실이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주방이랑 거실, 식당 공간에서 LDK 통합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면 이제 실외기랑 다용도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공간이 연결되어 보이진 않아요. 거실이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 앞에 이제 대피 공간 이렇게 뒀어요. 이제 파우더, 드레스, 그다음에 전용 욕실 이렇게 돼 있네요. 평면 구성은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봐오던 그런 구성인데 거기서 여기 실외기실이랑 다용도실이 좀 끼어 들어간 거 이게 조금 좀 아쉽긴 하네요. 물론 이제 외곽 라인을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잡아가서 얘가 이제 어디 갈 데가 없긴 했을 것 같아요. 84
LA 타입보다는 난해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그런 타입입니다. 네, 다음 84LC 타입입니다. 총 20세대고요. 위치를 보시면 이 위치도 안 좋은 위치예요. 보시면 이렇게 꺾여지는 코너인데 위쪽에 꺾여진데 주향이 거의 뭐 북향 아니면 동향이죠. 뭐 향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아쉽습니다. 평면을 보시면 뭐 우리가 늘 봐오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가장 뭐 정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괜찮네요. 평면 타입은 뭐 현관 쪽에 현관 팬트리 있고 그다음 들어와서 공용 욕실과 그다음 침실 둘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쪽에 무슨 어떤 수납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뭐 침실 3의 문을 여기다 달아서 침실 3을 이렇게 크게 쓴다든가 뭐 이런 게 낫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좀 뭔가 아쉽네요. 뭐 옵션으로 여기 수납 창고 두는 것도 없던데요, 보니까. 뭐 LDK 통합형 크게 갖고 갔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주방이 이렇게 이면 개방된 쪽에 주방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좀 잘 모르겠네요. 뭐 일반적이라면 이제 이쪽에 주방 레이아웃을 잡고 여기다 이제 거실을 잡을 텐데 글쎄요, 뭐 다용도실의 위치가 또 여기 끼어들어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요? 그래도 뭐 이게 가장 뭐 현실적으로 보이네요. 깔끔합니다. 뭐 치수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치수들이에요. 뭐 안방도 3600 다 갖고 갔고 공간감 크게 느껴져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84LD 타입입니다. 판상형 리니어의 D타입 마지막이죠. 위치를 보면 여기도 이제 좀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 꺾여져 있는 여기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바로 그곳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좀 사실은 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여기 보시면 보통 이쪽 넓게 베이가 넓은 쪽에 거실을 두는데 여기는 이제 주방을 뒀어요. 향을 좀 의식했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넓은 베이 쪽이 이제 북향 위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주방을 넣고 남향 쪽에 이제 거실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기가 좀 뒤집혀 있어서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180도를 한번 돌려봤어요. 바로 이게 이제 배치도에서의 위치죠. 좀 이해가 좀 편하실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향 때문에 이 베이가 좁은데 거실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관에서 들어와서 공용 욕실과 침실을 두고 그 주방을 북쪽에 두고 거실 공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치수들을 보면 뭐 일반적인 치수예요. 뭐 거실이 조금 타이트해 보이긴 하는데 뭐 안방 공간도 3.6m 맞췄고요. 각각 침실도 3m, 2.7m 맞췄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평면인 것 같긴 한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공용 욕실이 여기 와 있는데 이 거실 공간을 굉장히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TV 자리, 이제 소파 자리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많이 어색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좀 해봤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쪽을 제가 좀 손을 댔는데 여기에 있던 이제 공용 욕실을 이쪽으로 이제 갖고 갔습니다. 이렇게 공용 욕실을 이쪽에 두고 현관에 진입되는 레이아웃을 좀 바꾸면 이 거실의 공간이 그래도 꽤 넓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소파 자리도 여기 좀 넉넉하죠, 이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기존 아니고요. 보시면 욕실하고 현관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땐 요게 좀 더 거실이나 이제 주방, 식당까지 이어지는 이 공간을 좀 더 잘 잡아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84 타입들을 쭉 비교해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총 5개입니다. 뭐 LA랑 LAC는 평면이 같긴 하지만 뭐 위치가 다르니까요. 보시면 이제 저보고 이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면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뭐 평면만 보면 이제 LC 타입이 가장 마음에 들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뭐 향도 북향 아니면 동서향 뭐 위주로 돼 있으니까 글쎄요. 좋아서 고르기 힘든 게 아니고 다들 난해해서 고르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이제 뭐 굳이 고르라 하면 저는 뭐 LA C 타입을 고를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뭐 단 하나입니다. 뭐 전 세대 LA C 타입은 다 남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고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 굉장히 애매한 공간들, 이 공간이 이제 저는 무지하게 애매한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뭐 향 때문에도 LAC를 고를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그 다음에 고르라고 하면 뭐 두 번째는 뭐 이제
평면 위주로 고르겠죠. 뭐 LC 타입 정도? 뭐 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타입들은 다 뭐 대동소이한 느낌이긴 합니다. 다음은 84 LD 타입들 쭉 살펴볼게요. 뭐 LDA부터 C까지 이제 3개 타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앞에 설명드렸듯이 LD 리니어 듀플렉스에서 이제 복층형입니다. 또 위치를 보시면 다 동일해요. 여기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데, A 타입은 1, 2층이고요. B 타입은 3, 4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타입은 5층, 6층이 C 타입이에요. 위치는 같고 층수만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평면 구성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여기는 평면도를 살짝 읽어볼 건데요. 여기가 이제 1층이고 여기가 2층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메인 출입구 현관 들어오면 수납 창고 있고, 들어오면 거실입니다. 거실이 뭐 좀 좁네요. 뭐 깊이감은 있는데, 그래서 오면 계단에 주목해서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쭉쭉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게 되겠죠. 그러면 2층에선 여기에서 이제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1층 다시 가면 여기 이제 공용 욕실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식당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기 다용도실이고, 그리고 여기가 1층이기 때문에 주방 쪽에서 나가는 이런 문도 따로 있습니다. 배치도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로 이제 얘네들이죠. 얘네들 듀플렉스 타입들인데, 보면 이제 현관 출입이 직출입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다 출입할 수 있게 이제 계획이 돼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상당히 괜찮은 시도죠. 근데 다른 데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런 타입들 같은 경우는 뭐 이쪽으로 이제 출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쪽 도로 쪽에서 이제 출입하는 이 세대들 보시면, 이쪽에 506동의 4호부터 9호 라인, 501동의 7호부터 10호 라인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이제 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 길 쪽에서. 아무래도 이쪽 길은 공용의 길이죠. 우리 땅이 아니죠.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길에서 바로 현관으로 이어지는 이런, 우리 이제 용어로 보면 위계라고 해요. 공간의 위계가 상당히 공공적인 퍼블릭에서 프라이버틱한 공간으로 바로 넘어가서 어떤 전위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건 조금 상당히 여기 1, 2층 사시는 분들은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뭐 그런 우려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뭐 어쨌든 아까 그 길에서 바로 이제 현관이 보이게 되는데, 이쪽에 뭐 낮은 울타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뭐 조그만 앞마당을 두고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런 시도는 상당히 좋긴 합니다. 이런 평면들 뭐 상당히 단독주택 같고 상당히 느낌 있죠. 복층형이고.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2층에 보시면 침실들을 다 묶어놨는데, 침실 1이 안방 공간이라 욕실이 같이 묶여 있어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침실 2와 3은 화장실을 쓰려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걸 써야 돼요. 이거 뭐 상당히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게다가 침실 1의 문을 이렇게 쭉 들어와서 여기다 놨어요. 이 문을 여기다 달면 뭐 여기에 이제 뭐 팬트리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납 공간이라든가 다른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평면이 좀 난해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침실 1의 문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 공간에다 좀 협소하지만 욕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침실 2와 3이 쓸 수 있는 욕실을 두고, 그 다음에 1층에 보면 계단이 여기서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계단 밑에 공간에 조그맣게 이렇게 변기만 하나 넣을 수 있게끔 화장실을 조그맣게 둬요. 여기 뭐 어차피 뭐 씻으려면 침실 가까운 데서 씻지, 1층에서는 간단하게 볼일만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숫볼을 하나 여기다 갖다 놉니다. 바깥에다 빼놔서. 이 정도만 되면 이 주방에서 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간단하게 손을 씻고 바로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어떠신가요? 이런 식의 구성이 전에 거보다는 더 편리할 것 같긴 한데요. 뭐 계단 밑에 공간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 주방에 이제 팬트리 공간도 생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기존의 평면이고요. 여기 욕실하고 계단 밑에, 그 다음에 여기에 공간을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거기 바뀌었으니까요. 이렇게 바꾼 겁니다. 어떠신가요? 뭐 이런 식의 구성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화장실이 어떻게 따지면 3개가 돼서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계단 밑에 공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바뀐 건 없습니다. 좀 아쉽네요. 84 LD B타입입니다. 리니어 듀플렉스의 B타입. 위치는 동일하죠. 층수만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3층, 4층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3층이에요. 특이하게
현관이 4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 복도를 통해서 현관 들어와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이제 요 공간이 되는 거죠. 좀 특이하게 묶었습니다. 근데 뭐 이 평면도 동일합니다. 뭐 여기 침실 2와 3이 여기 있는데 여기 화장실을 쓰려면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여기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됩니다. 이 현관 옆에 있는 화장실 이걸 써야 되고, 글쎄요, 이것도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거실 주방 이렇게 묶어서 여기는 좀 공간감을 좀 크게 갖고 갔습니다. 뭐 여기도 침실 1의 문을 이쪽에다 달면 여기다 뭐 팬트리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글쎄요. 다음은 84LD의 C타입입니다. 여기는 이제 5층, 6층이죠. 여기는 이제 5층에서 현관으로 진입을 해서 계단 타고 올라가면 6층이 됩니다. 뭐 공간 구성은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도 뭐 동일하게 침실 2와 3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이 공용욕실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방의 문을 여기다 달면 여기에 이제 팬트리를 둘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네요. 84 판상형 듀플렉스 복층형 타입 3개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글쎄요, 뭐 좀 난해하고 뭔가 세심하게 계획이 안 된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쉽네요. 이런 시도가 상당히 좋고 훌륭한데 그 평면 레이아웃을 조금 뭐랄까 뭐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너무 안 드네요. 그래도 뭐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글쎄요, 뭐 고르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어차피 뭐 저층이라면 이렇게 접지성이 있는 현관 직출입을 할 수 있는 요런 타입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타입을 고를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뭐 고를 타입이 없지만 억지로 고르라면 그냥 LDA 타입을 고를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은 84 타워형 A 타입입니다. TA 타입 총 81세대고요. 위치를 보면 뭐 실질적인 뭐 4호조합 타워는 아니고 뭐 중층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던 배치도에서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탑상형입니다. 이렇게 쭉 돼 있죠. 여기 507동에서 이제 고층부는 이제 한강이 보이겠네요. 여기는 이제 삐껴서 이제 보일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고층부에서는 여기가 이제 보일진 모르겠어요. 여기 좀 안 보인다고 해야 될 것 같네요. 평면을 보시면 뭐 워낙 타입이 많아서 이제 찬찬히 읽진 않고요. 특징만 좀 살펴볼게요. 현관이 깊이가 뭐 엄청납니다. 사실 84 타입에 이렇게까지 깊이를 줄 필요가 있나 싶은데 조금 낭비가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팬트리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여기 복도 공간이 쭉 있는데 여기 이제 공용 욕실과 침실 2와 3이 묶여 있어요. 실외기실이 이제 침실 3에 같이 묶여 있네요. 그래도 여기 드레스룸 작게라도 해놨고요. 치수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치수들 나쁘지 않고요. 안방 공간을 보면 쭉 묶어놨는데 폭이 너무 협소합니다. 3.3m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는 LDK 통합형을 해서 전체적인 공간은 크게 갖고 갔어요. 이런 거는 나쁘지 않죠. 이 평면의 특징은 뭐 이제 깊이감 있는 현관, 뭐 이게 장점이 될지 뭐 면적을 좀 낭비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요 정도 되고, 뭐 LDK 통합형으로 다른 평면보다는 조금 거실 주방 공간을 크게 갖고 갔다는 거 정도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84 타워형 B타입입니다. 총 세대수는 76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세대수 많을 건데요. 여기 84 TV 타입 176세대네요. 일자리가 빠졌습니다. 176세대예요. 위치를 보면 이 4호조합 탑상 여기 위치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한강이 조망이 되는 주동들이죠. 여기는 뭐 위치가 상당히 좋네요. 여기는 뭐 향을 포기하고서라도 한강이 보인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늘 봐오던 탑상형 코너형 세대의 평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이제 수납이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수납이 돼 있고 팬트리는 없어요. 침실 2와 3에 이렇게 묶여 있고 공용 욕실. 그다음에 이제 다용도실이 여기 사이에 끼어 있네요. 여기 주방 쪽에서 이제 서브가 되겠죠. 여기 세탁기가 이렇게 위치되겠고. 그다음에 LDK 통합형으로 공간을 상당히 크게 갖고 왔습니다. 이 치수를 보시면 이쪽 깊이보다는 여기 깊이를 좀 더 신경을 썼어요. 여기 깊이가 상당히 넓어서 여기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안방 공간도 보시면 전용 욕실, 파우더 드레스, 이제 침실 1 이렇게 돼 있는데 치수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장 여태까지 본 평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네요. 위치도 마음에 들고 한강이 보인다면 이쪽 창을 통해서 이제 한강이 보일 건데 나쁘지 않네요. 네, 다음은 84 TC 타입입니다. 총 16세대고요. 위치를 보면
다호조합 탑상형의 저층부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층부가 되다 보니까 좌우 세대를 합쳐서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제 84 TB 타입, 바로 좀 전에 봤던 단위 세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 그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층, 뭐 5층까지겠죠. 5층까지 세대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탑상형이 이렇게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탑상형 타입이긴 해도 여기는 이제 한강 조망이 안 되는 거죠. 저층에 있는 거예요. 보면 이제 향도 동서로 이렇게 주향이 나 있고요. 평면을 보시면 뭐 현관 들어와서 현관 팬트리 있고요. 복도가 이렇게 길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LDK 묶었고 여기는 이제 침실 2개, 그 다음 침실 1, 안방 공간이죠. 이렇게 묶었어요. 뭐 치수들은 거의 정치수 이제 갖고 갔어요. 거실도 괜찮고요. 뭐 주방도 공간 괜찮습니다. 뭐 저층이란 것과 향이 좀 안 좋다. 동서향. 뭐 그래도 북향이 있는 마당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맛통풍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죠. 네, 84 타워형 ABC를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뭐 타워형에 이제 84 타입 3개인데 뭐 여긴 누가 봐도 84 TB 타입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뭐 고층에 걸리면 물론 이제 여기 보면 1, 2호 라인 쪽, 이 북쪽 라인에 걸려야지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타입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뭐 평면 구성도 우리가 봐오던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고 저보고 고르라 그러면 무조건 84 TB 타입을 고를 것 같네요. 네, 다음은 101 LA 타입입니다. 총 51세대고요. 공급 기준으로 39.6평 정도 되더라고요. 위치를 보시면 이제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 위치인데요. 여기 이제 504동만 조금 이제 중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저층에 이제 깔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호수 배치도에서 이제 504동 이쪽 부분만 좀 고층에 위치되어 있고, 네, 요거죠. 나머지 동들은 다 저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평면을 살펴보면 어디서 많이 본 평면 같지 않으신가요? 왼쪽에 이 평면이 84 LA 타입이에요. 좌우를 이제 제가 뒤집어 놨는데 이거랑 공간 구성이 똑같습니다. 보시면 뭐 현관부터 해서 뭐 LDK 똑같죠. 뭐 실 위치도 똑같고요. 뭐 그러면 뭐 여기도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죠. 여기 애매한 공간이 여기 있죠. 사실 이제 보시면 현관에서부터 이제 동선으로 다 깨지는 공간이죠. 이 공간은. 그러다 보면 이제 거실의 깊이감이 상당히 얕아서 소파 놓을 때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래도 여기 이제 평형대가 크다 보니까 치수들이 다 이제 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병량도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요. 자세한 설명은 뭐 안 드릴게요. 여기 뭐 LA 타입, 84 LA 타입이랑 공간 구성이 똑같으니까. 뭐 그래도 장점이라면 주방, 거실, 식당까지 가족실까지 이어지는 넓은 공간감입니다. 이 공간감이 상당히 넓어 보일 거예요. 네, 다음은 101 LB 타입인데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많이 본 평면 아닙니까? LA 타입을 좌우로 뒤집어 놓은 게 바로 LB 타입입니다. 똑같죠? 차이점이라면 보시면 여기는 드레스룸을 크게 갖고 갔고 여기는 이제 대피 공간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피 공간이 침실 3 앞에 하향식 피난구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LA나 LB나 뭐 같은 타입으로 보셔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101 TA 탑상형 A 타입입니다. 총 82세대고요. 위치를 보시면 여기 507동, 여기는 이제 뒤쪽으로 한강이 보이겠네요. 고층부에서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데 한강이 보일 가능성들이 있는 타입들이죠. 다 이렇게 좀 삐껴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한강이 보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큰 평형대라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에 위치가 된 것 같네요. 평면을 보시면 현관 깊이감 있게 갖고 갔고 팬트리 있고요. 복도 들어오면 바로 또 팬트리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침실 2와 3과 가족실을 이쪽에 묶었어요. 이거 괜찮네요. 치수들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LDK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간감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이제 서브되는 다용도실, 세탁기 여기 들어갈 거고. 실외기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발코니랑 대피 공간 여기다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방 공간이 여기에 있는데요. 안방의 깊이가 3.7 나쁘진 않습니다. 폭이 넓네요. 여기 기둥이 튀어나온 건 좀 많은 단점이 되긴 할 것 같네요. 이거 많이 눈에 거슬리네요. 좀 어떻게 조정이 안 됐나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여기 알파룸이 또 있습니다. 폭이 2.7이면 서재로 써도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도 드레스룸 겸 서재
뭐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요. 발코니 2도 확장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옵션이 좀 그렇게 안 돼 있네요. 이거 아쉽네요. 여태까지 봤던 평면 중에 가장 합리적인 평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네요. 네, 다음은 101T B타입 탑상형 B타입이고요. 총 72세대입니다. 위치를 보면 이 탑상형의 이쪽 코너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강 조망이 안 되겠죠. 좀 뭔가 향을 더 중요시 봤나요? 평면을 보시면 우리가 늘 봐오던 그 탑상형의 평면 구성이에요. 코너형. 현관 들어오면 팬트리 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침실 알파룸까지 포함해서 여기다 딱 묶어 놓고, 그 다음 여기 또 이제 팬트리를 뒀어요. 이거 상당히 괜찮죠. 공용 욕실이고요. 안방 공간을 이쪽에다 이제 묶었는데 보시면 치수도 괜찮습니다. 평형대에 맞게 치수 갖고 갔고요. 그 다음 LDK 통합형으로 이쪽 공간감 확실히 갖고 갔습니다. 이 전면의 폭도 부족하지 않고요. 뭐 전체적으로 101렙에 오니까 평면 구성들이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마통풍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요거 두 개를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이쪽도 마통풍이 뭐 원활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공간 좁고 이 가족실을 뭐 독립된 실로 쓰신다고 하면 이 타입도 사실은 마통풍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어떠신가요?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놓고 보면 어떠세요? 저보고 고르라 그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타워 A형을 고를 것 같습니다. 뭐 딱 보기에도 여기 이제 가족실이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구성들이 좀 편안하다 할까요? 그리고 이제 한강이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물론 이제 침실 쪽에서 거실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쪽으로 해서 한강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101TA를 고를 것 같네요. 네, 오늘 힐스테이트 리슈빌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배치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시도들이 계속 돼야지만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스타일에서 좀 많이 벗어날 것 같아요. 굉장히 응원을 하고 좋게 보는데 좀 많이 아쉬운 거는 좀 더 세밀하게 뭐 평면이라든지 좀 열악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없지 않았나, 고민을 좀 더 해서 좋게 할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